지난 주말 발생한 춘천시 산불이 6일 새벽 재발화돼 3일 동안 산림 7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벌목 작업으로 쌓아둔 감벌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예상과 달리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도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횡성에서 축사 신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주민 발의로 접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례안 처리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내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행복한 노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정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6일 새벽 되살아났다가 꺼졌습니다. 강원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발생한 산불을 22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6일 새벽 0시 10분쯤 산 정상의 부근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5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전 10시쯤 잔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이번 산불로 임야 약 7헥타르가 불에 탔고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공무원 1명이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산불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지난 주말 발생한 춘천시 산불이 새벽에 재발화되면서 3일 동안 산림 7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초기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것에 비해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벌목 작업으로 쌓아둔 감벌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예상과 달리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띠를 이룬 채 번집니다.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의 한 사유림에서 불이 난 건 지난 4일 오후 1시 55분쯤. 불이 나자 진화 헬기 3대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해가 지기 전에 불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바람도 강하지 않은 데다 건조특보도 발령되지 않아 진화 당국은 초기에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불은 빠르게 확산됐고 결국 불이 난 지 약 하루 만인 5일 오전 11시 30분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주민들은 초동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대응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길이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비에 나오질 않아 그런지 소방차들이 여기를 잘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더 좀 오래 걸렸어요. 바람도 강하지 않았지만 불길을 잡는데 하루 가까이 걸린 이유는 뭘까? 산불이 난 곳은 한 달째 숲 가꾸기를 위한 벌목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에 약한 소나무들이 벌목 작업으로 이처럼 쌓여 있었고 이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경사도심에 산불 현장까지 인력 투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세가 좀 험하고요. 나무를 벌목해놔가지고 이동이라든가 뭐 호수구 끄는 거 이런 게 아마 진화 작업에 많은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축구장 1,400여 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강릉 삼척 산불 역시 강한 바람과 곳곳에 쌓여있던 감벌목이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감벌목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때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산 곳곳에 방치된 감벌목,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4월 15일에 열리는 제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내 여야 정당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필승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도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바뀐 선거법이 도내 선거구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가 관심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년여 전 지방선거에서 도 전역에 파란 물결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당시 표심이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지사를 비롯해
18개 도내 시장 호수 선거 중 11곳에서 승리하며 보수색 짙었던 도민 표심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그 여세에 여당 프리미엄을 더해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재 전체 8석 중 6석인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 구도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짙은 보수색을 보였던 도민 표심이 이번 선거에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강원도 현안을 잘 아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접경지역, 폐광지역, 동해안권, 설악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주요 현안을 두루 점검해 왔습니다. 도민들이 공감하는 공약을 제시하여 도민들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강원도 소외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바뀐 선거법을 바탕으로 도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20대 총선 정의당의 도내 비례대표 득표율은 5.7%였습니다. 그 과거에는 정의당을 찍고 싶어도 사실 찍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을 찍으면은 그만큼 저희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최대 관심사는 선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입니다. 현재 춘천 분구와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딱 100일입니다. 도내 각 정당들이 필승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후보자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처음 민선으로 치러지는 도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양희구, 조명수, 신준택 등 후보 3명은 6일 도청에서 정견 발표회를 갖고 입 후보 이후와 당선 후 체육회를 이끌어갈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후보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 체육회 재정 여건 향상과 조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동해, 정선, 철원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15개 시군 후보 접수 마감 결과 총 40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원주, 영월, 평창, 화천은 단독 출마가 확정돼 초대 민간 체육회장이 결정됐습니다. 절기상 소원인 6일부터 시작된 겨울비가 8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남서쪽으로부터 이동해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6일 오후부터 8일 낮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7일 밤부터 8일 아침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영동 지역은 최대 12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 산지에는 찬 공기가 유입돼 비가 눈으로 바뀌고 최고 30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빙판길 교통안전 등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법률 조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살펴보는 조례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군의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살펴볼 텐데요. 최근 축사와 민간의 이격거리 등을 제한하는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주민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접수돼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조례안 처리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군을 말할 때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됐습니다.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특성상 횡성에는 대규모 축사가 많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시설을 신축, 증축하거나 운영할 때는 횡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상위 법률에 의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해 생활환경 등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되는 조례에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 종류별 제한 거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돼지와 닭 등은 2km 이상으로 제한하는 반면 한우는 110m 이상이면 사육할 수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과의 거리도 돼지, 닭은 500m 이상으로 제한되는 데 반해 한우는 축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110m 밖이면 사육 가능합니다. 이번에 주민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이 같은 민가와 한우 축사 간 이격 거리 제한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횡성군 가축사육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는 주택으로부터 110m만 벗어나면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기존의 거리 제한 조례 때문에 신규 축사가 늘어나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제한 거리가 짧아서 좀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리가 좀 강화되면 그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또 민원으로 인한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 문제 그런 게 좀 쉽게 해소가 되지 않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한우를 기준으로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110m로 제한했던 민가와 축사 간의 이격거리를 마리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해 차등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례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일부 축산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110m 이격 규제도 농가에는 큰 압박이 되고 있는 데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축사 신축과 증축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축산 농가의 재산권 침해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한우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아도 환경 규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이것이 이제 많은 단체들의 그런 동의를 모아가지고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면 그것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된 데는 계속되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주민 민원 해소뿐 아니라 횡성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횡성군의 한우 사육 두수는 현재 6만 마리 이상으로 도내 한우의 25%가 몰려 있습니다. 무분별한 한우 입식을 막아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횡성 한우의 품질을 유지한다는 전략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립된 축사는 개정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존권과 한우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축산업계와 주거환경 악화, 마을 황폐화를 주장하는 비축산업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조례 돋보기 이다혜입니다.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한 노인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일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찾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활력과 건강까지 챙기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의 정원은 303명인데 지금 승선 인원이 110명 태우고 남이섬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여 명의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오가는 여객선의 안전은 베테랑 선장인 신교철 씨의 몫입니다. 신 씨의 나이는 올해로 60. 보통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공로 휴가에 들어갈 때지만 신 씨는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남이섬은 수십 년간 일한 공로 등을 인정해 평생 직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종신 명예직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명예 직원들은 80세까지 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사망 때까지 월 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들은 고령의 일자리가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 참여와 건강한 삶을 즐기는 기회가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뿌듯해요. 그래요. 활력소가 되는 것은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여기 출근하고 저기 올 때가 좋죠.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잖아요. 저는 힘든 거 없어요. 애들한테 손도 안 벌리고 그냥 내가 부른 걸로 그냥 키우니까 그냥 떳떳하고 그래요. 10여 년 전 학교 교장으로 퇴임한 신명호 씨도 60이 넘어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정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지인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이 신 씨에게는 더 큰 즐거움이자 자랑거리입니다. 직장 생활 하던 사람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영부영 놀고 있으면은 그 생활의 리듬이 깨져서 금방 사람이 늙고 이렇게 퇴직하고 집에서 있으려니까 아주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아주 지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야 너는 남이섬에서 일 잘하고 있구나 너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사람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강원도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노년 인구의 증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대두됩니다. 활기차게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을 가꾸고 즐기는 고령의 근로자가 와닿는 이유입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해 4월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 합의안을 놓고 수용과 수용 반대를 주장하며 이재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합의안 수용을 반대하는 이재민들은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합의한 산불 보상은 원천 무효라며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통합비상대책위원회라는 새 비대위를 구성해 한전과 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비대위는 한전과 협상을 벌인 고성비대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비대위 위원장은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고 수용 여부는 이재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고성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 금액의 60%로 합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선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6일 태백 오투 리조트 150억 원 기부안에 찬성했다가 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책임 강경을 촉구했습니다. 공추위는 성명을 통해 당시 지역의 편에 섰을 뿐 어떠한 사익을 취한 것도 없었다며 전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회사의 손실 보전을 운운하며 소탐 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 이사들은 이미 이사 재직 당시의 보수를 손해배상액으로 환원하겠다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전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대체 인력이 없는 특수교사가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생기는 공백을 막기 위해 춘천과 원주, 강릉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보결 전담 강사 2명씩을 배치합니다. 또 올해 춘천 동원학교와 강릉 오성학교, 원주 청원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도내에는 8개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에 설치된 386개 특수학급에서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2,887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기업도시 내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분산 배치가 결정된 초등학생 가정에 전입학 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청은 오는 10일 마감되고 전학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로 기업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 초등학생은 해당 기간 분산 배치 학교에 전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전입학은 신청 기간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신청 등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8회 대관령 눈꽃축제가 오는 10일 평창 대관령명 횡길이 일대에서 개막해 19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눈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10개 이상 대폭 확대해 놀이형 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자작나무 숲길과 평화봉 눈터널 등 이색적인 공간을 확충하고 눈꽃 쟁탈전 팀 대항 이벤트와 얼음 골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알몸 마라톤 대회와 평창 전통 먹거리 체험과 초대 가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소환이었지만 강원도 전역 추위 대신 적은 양의 눈비만 내렸습니다. 화요일 영동 산간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